자,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온도, 압력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는 진짜로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지 물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물 분자는 물 분자인데 이 분자들 간의 배열이 질서 있는 배열이 돼서 고체 상태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얼음이고, 얼음이 녹을 때 보면 가열을 해주죠. 가열을 하면은 조금 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액체 상태로 변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상태가 변한 거지 물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액체 물을 가열을 더 열심히 해줬더니 한 100도씨 넘으니까 막 끓어가지고 기체가 되죠. 그것도 기체가 상태가 변한 거지 그 분자 자체가 변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통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세 가지 상태. 예, 고체, 액체, 기체. 예, 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고 세 가지 상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입자들의 배열, 어떤 질서 있는 배열이냐, 무질서한 배열이냐, 아니 완전히 무질서한, 더 무질서한 배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태가 바뀐다. 선생님 근데 푸딩은 그럼 고체일지? 그러게 푸딩은 뭘까? 푸딩은 고체 같은데 고체? 특별히 외력이 있지 않는 한은 걔가 뭐 움직이진 않잖아요. 예, 내가 뭐 이렇게 흔들어야지 뭔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 사이에 어떤 인력이 존재해서 그 형태가 유지가 되니까 고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고체도 사실 유동성 고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고체긴 한데 좀 움직이는 고체 있긴 해요. 예. 유리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고체인데 유리도 이제 가열을 좀 해주면 가만 냅두면 이렇게 쓱 흘러내리듯이 움직이잖아요. 예. 가열해주면 그렇게 되거든요. 유리도 이제 유동성 고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푸딩은 고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질은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예,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이 있으며 이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자, 고체 상태는 나무 암석과 같이 흐르는 성질이 없고 단단하며 담는 용기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일반적인 특징이죠. 흐르는 성질이 없고 단단하며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구슬이 뭐 요런 컵에 담겨 있어도 요 모양, 요 컵에 담겨 있어도 요 모양 이렇게 되지. 근데 액체는 물이나 알코올 이런 것처럼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모양이 달라도 부피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흐르는 성질이 있다. 기체 같은 경우에도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기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흘러다니는 것 같지만 뭐 바람 불고 이럴 때 보면 흘러다녀. 공기나 뷰테인은 뭐 부탄가스 말하는 거, 부탄가스, 뷰테인. 이런 것들은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며 이거 모양 다른 거긴 하죠.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쉽게 변한다. 그 다음에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퍼져나간 공간을 가득 채운다.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뭐 요만큼에 있었던 공기들이 뭐 이만한 걸로 옮겼다. 얘를.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퍼져나가서 가득 채운다.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의 배열. 자, 고체 입자들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 중요하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아예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요. 예. 아예 멈춰 있으려면 0 켈빈 돼야 돼. 마이너스 273도씨 돼야 돼. 예. 그거는 아니니까 아예 멈춰 있는 건 아닙니다. 액체는 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근데 그래도 입자 사이의 거리는 뭐 기체보다는 가까워요. 뭐 고체보다는 멀다라고 했는데 기체보다는 가까워. 빈 공간이 별로 없죠. 고체랑 액체는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인력은 고체보다 약하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예, 흐르는 성질이 있다. 자, 기체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빈 공간이 많죠. 예, 매우 멀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자, 그게 되게 중요한데 빈 공간이 많으면 압축이 잘 돼요. 예, 압축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입자 사이에 인력도 거의 없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다. 네, 이해 가시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고체면 이렇게 뭉쳐 있는 상황이고, 액체면 그냥 이 바닥에서 좀 슬슬 돌아다니는 거고, 기체면은 여기 컵을 다 채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비유를 하자면 고체면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제자리에서 꿈틀대기는 하잖아, 그쵸? 예, 그런 운동 정도는 하고 있는 거고, 쉬는 시간이 되면은 그래도 막 밖에까지 나가고 이런 애들 없잖아요. 일정 공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액체. 방과 후 수업이 끝났어. 그러면 뭐 자기 멋대로 막 다 돌아다니죠. 이런 거는 이제 기체랑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자들의 규칙성, 고체가 제일 규칙적이고 액체, 기체 순이고, 거리는 기체가 제일 멀고요. 액체나 고체는 거리가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깝다. 인력은 고체가 제일 큽니다. 기체는 거의 없어요. 기체는 별로 거의 없다. 예. 인력이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부피가 일정한 것은 액체죠. 모양은 달라질 수 있죠. 액체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입자 운동 가장 활발한 것은 기체고요. 그렇죠?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의 특징을 정리한 다음 표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고체는 입자 배열이 뭐 규칙적이다. 그 다음 기체는 매우 불규칙하다. 매우 불규칙. 매우 규칙은 빼자. 하여튼 규칙적이고, 예,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이다. 입자 사이의 거리 가깝다. 이거 매우 가깝다. 이건 가깝다. 매우 멀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가 변하려면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면 돼요. 예. 상태가 변하는 것은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주로 온도. 압력으로 변하는 것보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게 더 금방 나타나요. 예. 더 쉬워요. 주로 온도에 따라 변한다. 자, 가열을 하면 고체였던 애가 좀 더 활발한 액체가 되고 좀 더 활발한 기체가 되고, 그쵸? 반대로 냉각을 하면 기체가 덜 활발해져 가지고 액체가 되고 액체가 덜 활발해져 가지고 고체로 변하죠. 온도에 따라서 잘 변한다. 가열하면 이제 고체, 액체, 기체로, 냉각을 하면 기체였던 애가 기체, 액체, 고체로. 자, 황태 변화의 종류.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있습니다. 뭐가 뭐로 되면 뭐라고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일단은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기체화, 기화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액체가 기체로 되면 기화된다. 기체가 액체로 되면 액화된다. 라고 하면 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응고된다라고 해요. 응고.
응고라고 합니다. 예, 뭐 굳는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응고된다라고 하고 고체가 액체로 되면 융해 된다. 융해. 예, 융해. 용해가 아니에요. 용해는 어떤 두 물질이 섞이는 거고 융해야 이건 융해. 고체가 액체로 되면 융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고체가 액체로 됐다가 기체로 되죠. 그쵸? 기체도 액체가 됐다가 고체로 되죠. 근데 이 승화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바로 기체가 되거나 바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승화라고 승화. 건너뛰는 겁니다. 승강기 이런 것처럼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둘 다 승화야. 선생님 물좀 마셔주세요. 는 이제 승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답 쓸 때 이런 거 승화하고 나중에 승화하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화긴 한데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거다.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다시 이제 융해랑 응고.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될 때고요.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될 때고. 구분 가시죠, 그쵸? 네. 자, 융해의 예. 융해는 뭐야? 고체가 액체로 될 때인데 얼었던 강물이 녹는다.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철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양초가 천농이 되어 흘러내린다. 버터가 녹는다. 다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그 다음 응고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는다. 용암이 원래 액체였는데 얘가 식어서 고체가 되는 암석이 된다. 물이 온다. 샘물이 식어서 이 샘물 이거 말하는 거죠. 샘물이 식어서 단단한 철이 된다. 처마의 밑에 고드름이 생긴다. 뜨거운 고깃국 식히면 기름이 굳는다. 이런 것도 다 응고에 해당합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기름이 굳으면 어떤 맛이 돼요? 몰라요. 맛없지. 맛없잖아요 고기국. 그냥 느끼하지 뭐. 느끼한 맛이 되겠죠. 느끼한 느낌? 자, 그래도 이런 건 있네. 초콜릿은 뭐 달콤한 맛이겠죠. 초콜릿이 이렇게 녹는 거는 융해고 틀에 넣어서 굳히는 거는 응고고, 그쵸? 요게 응고고. 또 다른 거 볼까요? 융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처럼 고체에서 액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한 현상이다. 뭐 근데 용해는 소금물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용질이랑 용매랑 잘 섞이는 거. 이거는 그냥 융해는 그 자체로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고요. 이건 섞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녹는다라고 해. 얼음이 녹는다. 소금이 녹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사랑해야겠지만 이런 건 한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거는 구분하려면 융해는 상태 변화, 용해는 섞이는 현상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넘겨서 솜사탕을 만든다. 솜사탕 만들 때 설탕을 여기다 넣어. 설탕 여기 넣었네요 지금. 근데 잘 보면 여기 가열을 해. 그럼 설탕이 녹겠지. 설탕이. 그럼 액체가 돼요. 그럼 그거는 일단은 융해를 한 거야. 융해. 근데 그 다음에 얘를 뺑글뺑글 돌리면 얘가 액체 상태가 여기 구멍들이 있는데 원심력 때문에 빠져나오면서 식어가면서 솜처럼 되는 거야. 솜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막대기 집어넣어가지고 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솜사탕 만들 때 융해와 응고가 나타나는 거죠. 융해한 후 공기 중에서 응고한다. 솜사탕은 고체라고 봐야겠네, 그렇죠? 자, 금속캔 재활용 융해한 다음에 식혀가지고 다시 이제 제품 만든다. 된 것 같고요. 기화와 액화.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은 액화.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고, 젖은 빨래가 마른다. 논바닥이 갈라진다.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소독제가 사라진다. 예. 젖은 머리카락으로 이제 말린다. 염전에 소금을 얻는다. 다 액체였던 게 기체로 변하면서 생기는 일들이죠. 근데 기화긴 한데 요런 거는 증발인 거고, 요런 거는 뭐라고? 요런 거는 끓음인 거고, 그쵸? 둘 다 기화긴 해요.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고, 새벽에 안개가 생긴다. 이 안개를 둥둥 떠 있으니까 기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거 봐봐. 김이라고 있는 요거 있지, 요거 눈에 보이죠? 네. 이런 거는 물방울인 거야, 액체인 거야. 기체는 눈에 안 보여요. 구름 이런 거 물방울인 거야. 그거 액체 아니면 고체야. 구름 떠 있는 거. 여기 안에는 봐봐. 안에는 오히려 투명하지, 여기는. 네. 투명하잖아. 이거는 수증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투명한 거야. 근데 얘가 빠져나오면서 식겠지. 네. 식어서 물방울로 된 거야, 이게. 근데 곧 물론 얘도 증발돼 가지고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흩어지겠지만, 여기는 안 보이는 데는 수증기가 맞고요. 눈에 보이는 김이라던가 이런 거, 김이라고 하죠. 이런 건 액체. 액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목욕탕에 유리에 김이 서린다. 이거는 액화된 거예요. 이슬 맺히는 거, 하얀 김이 생긴다. 차가운 음료 담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여름철에 특히 그렇죠. 얼음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차가운 컵 주변에 여기 보면 물방울이 잔뜩 있어요. 그런 거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가서 뭐 응결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액화가 된 거지, 액화. 그러니까 컵 표면에 물방울 맺히는 거는 물이 컵을 뚫고 나온 게 아니야. 주변에 떠돌던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서 맺힌 거예요. 액화가 돼서. 겨울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이것도 김이나 마찬가지죠. 김 같은 게 서린다. 이런 거는 안경이 차가워. 근데 주변에 수증기가 있어. 그게 여기 맺혀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겁니다. 기화와 액화를 이용 와카워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해도 새벽에는 안개 같은 게 생겨. 근데 그런 게 요런데 맺혀요. 맺혀가지고 또도도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여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 용수로 쓰는 거고요. 많이 맺혀요, 물이? 뭐 인터넷 찾아보면 꽤 맺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없는 거보단 나을 것 같아요. 예. 없는 거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근데 이게 이런 거는 근데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전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개선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예. 이게 처음 나왔을 때보다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바뀌더라고. 예. 그 다음에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는데, 천연가스는 원래 메테인 가스인데 메테인이 메탄 비슷한 거. 메탄 비슷한 거. 메탄이 메테인이에요. 예. 그냥 용어가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메테인이라고 해요, 요즘에 메탄을. 근데 이게 원래 기체인데 이거를 이제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왜 액체로 굳이 만드냐?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운반과 저장에 용이합니다. 기체 상태로 뭐 있을 때는 이게 부피가 커서 저장을 많이 못하는 거죠. 많은 용량을 저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양초가 연소될 때 일단은 융해가 먼저 일어나. 그러면 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런데 여기가 뜨거우니까
기화가 돼. 양초가 탈 때 원래 기화된 상태로 타는 거예요. 양초가 기화가 되고 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액체가 응고될 거 아니야. 여기 응고됩니다. 자, 승화가 좀 어려워. 승화. 다른 거는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본 건데 승화는 뭐 요즘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없거든. 애들 보면. 승화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되는 거야.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거야. 승화는 따로 이름이 없어서 승화하고 가로치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다, 아니면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자,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드라이 아이스가 원래 고체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얼음이 아닙니다. 아이스라고 해서 얼음인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고체 이산화탄소야. 근데 요즘에 뭐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가만 냅두면 사라져. 얘가 액체가 되면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면 이렇게 뭔가 흥건하게 뭐가 있어야 돼. 응? 근데 작아지고 사라진다라는 표현은 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작아지지 하는데 기체가 돼서 날아가니까. 영하의 날씨에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 얼어있었는데 마른데. 얼었는데 마른데. 이상하죠? 이게 이제 원래 명태가 이제 한류성 어종이어가지고 겨울철에 잡혀요. 겨울철에 그 동해바다에서 잡은 다음에, 요즘은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안 잡히긴 하는데 하여튼 겨울철에 잡아가지고 이 대관령 이런 데다가 널어놔. 그럼 겨울이잖아, 눈 쌓였잖아. 근데 말라. 왜 마르냐면 이제 승화가 돼서 이 얼음 표면에 있는 입자들 가운데 에너지가 많은 입자는 이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어 있었는데 점점점 얼음이 작아져요. 냉장고에 얼린 얼음 한번 보시면 나중에 보면은 여기 써 있는데 냉장고의 얼음이 점점 작아진다. 표면에서 날아가요. 승화가 돼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그냥 널어놨는데 말라. 한참 있으면.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북어, 이런 거 북어 되게 말라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승화돼서 옷장에 넣어둔 나프탈렌 크기가 작아진다. 나프탈렌도 승화성 물질이에요. 나프탈렌 여기 안 나왔나? 이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약간 냄새나, 이상한 냄새. 근데 그런 걸 벌레가 싫어해. 그래서 옷장에 넣어두면은 벌레가 안 꼬여요. 벌레가 이제 옷감 같은 거 이제 갉아먹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못하게 나프탈렌 집어 넣어놓는 거고. 자, 집에 있는 과학 만화책에서 나프탈렌 결정 만드는 거 시험을 나왔던 적이 있는데 걔도 승화로 하는 거예요?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나프탈렌 결정 요 학원에서도 했었는데 좀 유독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안 하는데, 나프탈렌을 넣고 모래 중탕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모래를 가열해 가지고 나프탈렌 서서히 가열해. 그러면 얘가 승화가 이렇게 돼 가지고 어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넣어놔. 그러면 기체가 됐던 게 이 찬물에 고체가 되면서 여기 이렇게 결정처럼 이렇게 맺혀요. 근데 이게 예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눈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눈도 원래 수증기가 바로 고체로 되는 거야. 눈 결정이 예쁘잖아. 이거 하면 되게 예쁘게 돼. 막 눈처럼 돼. 근데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하는데 아무튼 나프탈렌도 승화성 물질이에요. 승화성 물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승화성 물질이 3개 있어. 요거 동그라미 쳐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잘 되고 나프탈렌 승화 잘 되고요. 아이오딘 이렇게 3가지는 승화가 잘 되는 애야. 얼음도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 승화가 되지만 요 3가지는 승화가 잘 되는 물질입니다. 아까 이야기에다 말았는데 눈사람을 만들었어. 영화의 날씨야. 근데 누가 뭐 부시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얘 눈사람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왜냐면 이 고체 표면에서 승화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겨울에 뭐 요즘 눈 안 와가지고 잘 보기도 힘든데 겨울에 눈이 저기 뭐 옥상에 내렸어.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지붕에 내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지붕에 누가 올라가서 눈 치운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보면 그 눈이 좀 줄어들어요. 눈이 줄어듭니다. 이게 승화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부 다 한 거는 뭐냐면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자,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겨울철에 서리가 내린다. 서리도 요런 게 서리인데 얼음이랑 조금 달라요. 이게 지금 뭔가 이게 결정처럼 돼 있죠, 그쵸? 얼음은 그냥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눈처럼 됩니다. 눈처럼. 자, 그래서 서리가 내리는 거나 냉동실 벽면에 성해가 있어. 그것도 좀 약간 눈 같아요. 성해. 이런 게 성해거든요. 겨울철 유리에 성해가 이게 성해야. 이건 설이고. 높은 산에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얼어붙어서 상고대가 생긴다. 이런 걸 상고대라고 합니다. 상고대 이런 거를. 상고대는 승화야 승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되는 승화다. 자, 현상들을 뭐 읽어두시기는 하셔야 되고 승화의 이용. 라면 스프 보면 건더기 스프 있어요. 이게 바짝 말라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마르게 하려면 가열을 해줘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가열해줘야지 물 분자가 막 날아가니까. 그럼 영양 성분이 사라지잖아요. 그 뭐 이렇게 상할 수가 있어요. 상할 수가 있어서 일단 얼린 다음에 수증기로 승화시켜서 이게 압력을 낮추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동결된 다음에 건조시키는 거예요. 동결 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나 아니면 뭐 커피 이런 거는 동결 건조시킨 거예요. 우주 식품 만들 때도 이제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의 이용. 요거 좀 헷갈린 건데 아까 방금 전까지 드라이 아이스를 뭐라고 했냐면 승화성 물질이다라고 했어. 근데 승화할 때 차가워져요.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화되면 물방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수들 뭐 노래하고 이럴 때 이렇게 안개처럼 쓱 이렇게 끼는 게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 이 뿌연 게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뿌연 거는 물방울이 떠 있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는 사실 기체 상태로 변하면은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이는 거는 사실 이산화탄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방울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 뿌연 거는 이제 이 수증기가 냉각이 돼서 물방울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애가 이산화탄소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기체죠. 자, 학습 내용 체크. 상태 변화의 종류를 써라. 이슬이 맺힌다. 액화. 성해가 생긴다. 승화긴 한데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해.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기화죠. 갓 구운 빵 위에 올려놓은 버터가 녹는다. 아니에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여가지고 융해라고 하셔야 됩니다. 빨래가 마른다. 근데 영하의 날씨네. 이것도 승화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고요. 근데 요즘에야 다 뭐 건조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밖에서 빨래 말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빨래 가지고 이 빨랫줄에 널어놔 겨울에. 그러면 너무 추우면 얼어요. 얼었는데 한 이틀 3일 지나잖아. 그러면 언 상태로 말라. 그래서 되게 희한하게 이게 그 굳어 있는 상태로 말라요. 예. 걸레나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채로 마릅니다. 녹인 금속을 틀에 부어 다양한 금속 제품을 만든다. 응고입니다. 이거는 응고. 입자의 배열 변화. 일단은 요거 용어를 조금 더. 자, 요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일단 1번부터 별로 할 게 없네. 예. 15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1번부터 3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예. 자, 온천 주변이다. 이 지역의 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은 액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아니,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요. 온천 주변의 눈은 고체 상태이다. 이게 맞네, 그쵸? 눈은 고체 상태고, 공기 중에 수증기 액체 상태 아니고요. 물은 상태에 관계없이 모양 모두 같다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태는 모두 세 가지다. 아니, 두 가지죠. 자, 흐르는 성질이 있다. 퍼져나간 공간 채운다. 기체네, 기체. 여기서 기체는 이제 공기가 기체니까. 나머지는 이제 암석은 고체고, 식초 액체고, 쇠구슬 고체고, 알코올은 액체고. 자, 흐르는 성질이 있다. 공통점. 흐르는 성질 있네. 모양은 달라지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그쵸? 1번, 5번.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서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상태가 변하더라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을 이루는 입자 자체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성질도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녹아도 단맛이고 굳어도 단맛이고 성질은 변화가 없고요. 초콜릿도 기체가 될 수가 있어요? 되긴 하겠지만 사실 되기 전에 분해가 되죠. 타요.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은 원래 조금 더 가열하면은 기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녹는 점이 높은 애들 뭐 끓는 점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 온도가 되기 전에 타 초콜릿이. 기체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뭐다 그랬지? 아무튼 그럼 산소 없이 온도를 높이면 기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생각인데 입자들의 그걸 좀 더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입자들은 얘네들 간의 인력을 끊어야지 기체가 되는 건데 얘네들의 인력이 너무 크면 요 사이 결합
것들이 먼저 끊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기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예. 차라리 기체를 만들 거면 압력을 낮춰가지고요. 가열을 좀 조금만 하고 압력을 낮추면 기체를 변하기가 더 쉬워요. 압력을 낮추면.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초콜릿을 기체를 만들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굳이 그래야 되면은 가열은 조금만 하고 압력을 많이 낮추면은 기체를 바뀔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예. 이런 거. 물을 끓여서 생긴 수증기는 염화코발트 종이,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붉게 합니다. 근데 액체 상태도 붉게 변하고요. 기체 상태도 붉게 변해.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지 물질 자체의 성질은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하고요. 변하는 거는 입자들의 그 상태, 분자 배열, 입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건 변하는 거예요. 예. 상태가 변할 때 부피 변화가 생기는데, 자, 액체부터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사실 액체 양초를 만들어 가열해가지고 그럼 좀 있으면 응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자 배열이 좀 불규칙하다가 규칙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봐봐, 고체 양초 봐봐,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지? 요게 부피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야. 원래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야. 모르는 부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알려줄게. 예. 왜냐면 고체가 되면 입자들 사이에 그 빈 공간도 줄어들고, 규칙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원래 대부분의 물질은 물을 제외하고 고체가 부피가 더 작아요. 양초 태우고 나면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양초 타고 나면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 그런 거는 다 고체가 되면서 부피 줄어드는 거야.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근데 물은 응고될 때 부피가 늘어나요. 물은 그 병이 깨진 거지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냉동실에 넣었나 봐. 그럼 병 깨져. 그거는 좀 이따가 여기 나오긴 할 거예요.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죠. 얼음이 되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육각형 구조가 되면서 빈 공간이 많아져 이렇게. 이게 원래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면서 되는 건데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요 부피가 커져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있는 건데 얼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져 이렇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분자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 다시 기화와 액화.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고, 그럼 부피 늘어났죠, 그렇죠? 이만큼의 액체 아세톤이 있었는데 이만큼의 기체가 되면서 부피 늘어났죠? 다시 액화될 때는 이렇게 되고 부피가 줄어들고 입자 사이 거리 멀고 입자 사이 거리 가깝고 얘는 훨씬 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승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놨어. 마찬가지로 빵빵해졌어요. 기체가 됐으니까 부피가 늘어나면서. 자, 그래서 분자 배열이 고체가 제일 질서 있고 규칙적이다. 그게 열받아가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융해가 되면서 액체가 되고요. 더 열받으면은 기화가 되면서 기체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열을 지금 흡수하는 거야. 흡수하면서 이렇게 활발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나
응고나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페이지에 다시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변하지 않는 거,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하는 거, 입자의 배열, 부피, 뭐 규칙적인 정도, 뭐 이런 거는 변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 이런 건 변하지 않고, 성질도 변하지 않는다. 질량 변하지 않는다.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 등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과 질량,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응고, 그 다음에 액화, 그 다음에 승화긴 한데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 이런 거는 부피가 줄어든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는 저 시계로 정각까지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자, 이제 물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에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애는 원래 이제 습기가 없으면 푸른색인데 물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물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는 거죠. 물은. 예. 자, 근데 얘를 가열해서 상태 변화가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 물이 맺힐 거야. 근데 그 물에다가 다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묻혀도 어떻게 돼?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성질은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성질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풀어보시고 그 옆에 넘겨가지고 하나 더 할게요. 양초 상태 변화 관찰하기. 양초를 넣어가지고 녹인 양초에 표시를 해요. 요만큼이다. 그 다음에 질량도 340g이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굳어. 근데 굳으면서 요게 밑으로 내려가 좀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더 움푹 파여요, 이렇게. 근데 부피는 줄어들었는데 질량은 어떠냐면 질량은 그대로 340g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부피는 줄어들지만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 이런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59에서 60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자, 비커 안에 물은 기화된다. 기화되는 거 맞네.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 아래쪽에 수증기가 액화된다. 맞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맞네요.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자, 여기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 요거는 액화다, 액화. 액화는 3번이네, 그쵸? 고드름 생기는 거는 응고고요. 알코올 사라지는 거는 기화고, 나프탈렌 크기가 작아지는 건 승화입니다, 승화. 승화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고, 버터가 녹는 거는 융해죠. 자, 넘어가서 요건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데 액체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있게 그리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거
고체 양초가 융해할 때 질량 변하지 않는다 맞고, 응고될 때 부피가 약간 늘어난다. 이 틀렸네.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물을 제외하고 줄어드는 거고요. 입자 배열 달라지고 응고될 때 가까워지고, 양초를 이루는 입자 종류 변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원래 입자의 운동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61쪽에 진동 운동, 회전 운동,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운동을 한다. 이건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되고, 자,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여기 마저 그리면 이게 증가를 해요. 얼음이 될 때 이런 식으로 0도씨 아래까지 그리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물의 특징인데 다른 애들은 안 그래. 다른 애들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얼음은 여기 빈 공간이 많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육각형 고리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4도씨가 될 때가 가장 부피가 작아요. 4도씨 때. 그 이후로는 열팽창이라고 하는 걸 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자, 뭐 요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돼야지 배우는 거긴 해요. 요거는 이제 온도, 압력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그림이고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자, 그럼 4번부터 문제 맞네요. 23번까지 일단 풀게요. 4번부터 23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간은 이제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여 입자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니네. 뭐 이거 간은 액체고, 간은 액체고요. 다른 것도 읽어봐야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다. 나는 고체. 다는 이제 매우 불규칙하고 매우 멀고, 기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입자 모형, 요 고체고, 요거 액체고, 기체고. 인력은 기체가 가장 작고요. 가장 강한 건 나네요. 나가다. 3번이고요. 주사기에 넣고 피스톤을 눌렀을 때 압축이 가장 잘 되는 것은 다죠, 다. 기체는 빈 공간이 많아서 압축이 제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요거는 이제 액체 모형이라는 거 보면 아실 것 같고, 비교적 자유롭다. 용기에 따라 모형 달라진다.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액체, 고체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고체 상태로 변할 때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맞고요. 사실 물 조금만 변하는 거예요, 부피가. 뭐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새로운 종류의 입자가 생성된다. 그건 아니죠. 5번이고. 자, 용어는 다 아셔야 됩니다. 용어 채워보면 기체가 액체로 되면은 액화, 액체가 기체로 되면 기화, 액체가 고체로 되면 응고, 고체가 액체로 되면 융해. 요건 둘 다 승화, 그쵸? 자, 상태 변화. 이거 액화 아니고요. 이거는 액화인데 요거는 가가 돼야 돼요. 그쵸? 유리창의 성에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 반해요. 얼음 조각이 녹는 거는 고체가 융해되는 걸 나오고요. 이거 답은 4번일 거고.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는다.
응고되는 거죠. 응고되는 건 다고요. 답은 4번. 자, 입자 운동 활발해지는 과정은 뭐 기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융해가 된다던가 아니면 승화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이제 4번에 해당하죠. 이게 모아놓은 게 기화, 융해, 나라마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자, 호수 주변에 안개가 생긴다. 뭐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 거 맞지, 그렇죠? 예, 이거 온도 변화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압력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건 가르쳐주질 않았네. 자, 얼음의 특징 좀 아셔야 되는데 얼음은 뭐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압력을 주는 거야. 스케이트 날로 이렇게. 그럼 요 결합이 끊어지면서 부피가 작은 애로 변해요. 압력을 주면 부피가 작은 애로 변해야 돼. 근데 부피가 작은 애가 물이야, 물. 얼음보다 부피가 작은 애가 물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트 날이 얼음판을 이렇게 지나가면 약간 녹아서 녹아있는 물 위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스케이트 날이 지나가고 나면 원래 그 아이스링크가 영하거든요. 뭐 한 마이너스 3도 뭐 이 정도 돼. 그럼 스케이트 날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얼어요. 자, 그래서 요건 아무튼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이고 압력이 커졌을 때 부피가 작은 애로 상태가 변해야 되는데 얼음이랑 물 같은 경우에 부피가 작은 애가 물이에요, 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게 됩니다. 11번 녹이는 거는 융해시킨 거고 식혔다, 틀에 부어서 식혔다, 이거는 응고시킨 거고, 그쵸? 기역 융해, 니은 응고, 융해 응고. 네, 1번이 답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둘 다 기화죠, 기화. 네, 기화 쓰면 되고. 자, 천연가스는 기체인데 액체로 만들었다. 이게 액체라는 뜻이거든요. LNG가 액화석유가스니까 액화고. 이게 리퀴드 내추럴 가스의 약자예요. 맞아요. 네. 리퀴드가 액체라는 뜻이고 액화 천연가스죠. 새벽녘에 강가에 안개가 생긴다. 이거는 액화죠, 액화. 손에 뿌린 소독제가 사라진다. 기화고. 이슬이 맺힌다. 액화고. 눈에 안경에 뿌옇게 된다. 예, 액화고. 예, 다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설이네, 설이. 설이는 승화긴 한데 네,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냉동실 벽면에 성해가 생긴다 맞고. 입김은 사실 그거는 기체가 액체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액화가 일어난 거고요. 예, 고드름 생기는 거는 물이 그 얼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응고죠, 응고. 영하의 날씨에 얼었던 명태가 마른다. 예. 이거 승화했는데 고체에서 그쵸, 그러네요. 하나만 골라야겠네, 그쵸? 이거 승화긴 한데 이건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합니다. 답은 1번 골라야 되고요. 동결 건조시키는 거는 승화 방법을 이용한 거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승화시키는 거고, 근데 먼저 냉동시켜 가지고 뭐 응고도 들어가는 거지, 응고도. 그래서 물에 응고 있고요. 예, 얼음에 승화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얼려야 되니까 응고가 있어요. 16번에 자, 전체 질량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상태 변화될 때 질량은 다 줄어드는 게 아니야.
전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끓으면은 사실 물의 양은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태 변화할 때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써야 돼 이거는. 상태 변화할 때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 뭐 남아있는 애만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다. 비닐봉지가 부푼 까닭은 기화가 돼서 공기가 기화된 건 아니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거 5번 아세톤 입자 사이 거리 멀어져서 그렇고요.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거 융에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이런 거 승화긴 한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자, 이런 거 융에 2번, 5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9번에 이건 이제 녹겠죠. 이거는 이제 융해 일어나겠죠. 이건 승화가 일어날 겁니다.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가에 얼음이 융해된다. 괜찮고. 기체로 승화된다. 그렇고. 가와 나에서 물질의 질량 모두 일정하다. 일정하고. 부피가 모두 늘어난다. 융해될 때. 얘는 어떻게 돼? 얼음은 부피가 감소합니다. 감소.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이것도 일단은 이 같은 경우에는 승화고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고 얘는 보자. 부피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은 그러니까 물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지. 물을 제외한. 일반적으로는 기체였던 애가 고체가 될 때 부피가 가장 줄어들지. 승화고 가로치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다. 쓰셔야 되고요. 자, 기름이 하얗게 굳는 것은 응고지. 응고. 기름은 액체였던 거니까 B네요. B. 그 다음에 고깃국을 가열하면 굳었던 기름이 다시 녹는다. A죠. A. 자, 입자계수 감소하는 거 이런 건 아니고요. 종류 달라지는 거 아니고 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지는 거 맞고요. 고체가 되면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맞고요. 디귿 고체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자, A, B 과정의 입자계수 일정하다. 일정한 거야. 이게 여기 4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일정한 겁니다. 성해가 생기는 거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니까 A가 맞고요. A 과정에서 입자 사이 인력 강해지는 거 맞고요. A와 B 과정은 입자 종류 변하지 않는다 맞고 물질의 부피는 A 과정에서는 줄어들어야죠. 감소하고 B 과정에서 늘어나고 실력 문제도 맞네. 실력 문제도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자, 실력 문제 요거는 이제 고체 상태를 의미하고 요건 액체, 요건 기체. 압축이 잘 되는 건 다 맞죠? 모양과 부피 모두 일정한 것은 가 맞고요. 나에서 다로 변할 때 성질 변하지 않는다. 괜찮고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것은 가는 아니죠? 네, 나랑 다죠. 입자 사이 거리 매우 먼고 운동 활발한 거 다고요. 가는 고체였는데 고체의 입자 배열을 가지는 것은 이제 버터랑 소금이고 이건 기체인데 외부 압력에 의해 부피가 쉽게 변하고 옳은 거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성질 있으나 부피 일정하다 아니고 입자 사이 인력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온도에 따라 부피가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맞죠? 샤를 법칙 있으니까. 1도마다 273분의 1씩 늘어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일정한 비율로 기억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설탕을 이용해 솜사탕 만들 수 있는데 상태 변화 원리 이용한 거 맞고, 미라를 잘게 부수어 밀가루를 만든다. 이거는 사실 상태 변화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 미라를 이루는 입자, 그러니까 밀가루도 고체 상태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맞고, 동결건조 이거 맞고요. 승화. 유리병을 녹여야지, 융해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거 상태 변화 이용한 거 맞습니다. 5번에 바닷물이 기화하여 수증기가 된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맞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화하여 구름이 된다. 맞고. 구름 속에 수증기가 승화하여 눈이 된다. 수증기가 승화하여 눈이 된다. 구름 속에 뭐 될 수 있고요. 물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괜찮고, 물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 개수가 감소한다. 입자 개수가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눈은 승화가 돼서 눈이 되는 거죠. 수증기가 승화돼서 눈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는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융해가 일어나는 거고, 요건 굳는 거기 때문에 응고가 일어나는 거고. 자, 그래서 기역은 기화가 일어나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C네요. 기역은 C에 해당하고, 그 니은은 융해인데, 융해는 A네요. A. 디귿은 응고인데, 응고는 B가 되네. B. 순서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7번. 가와 나의 비꽃 표면에 생긴 물질. 요거는 물방울이기 때문에 물방울이어서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액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이렇게 뭐 눈송이처럼 됐지? 수증기가 지금 승화된 거야. 승화된 거예요. 기체가 고체로 승화된 겁니다. 지금 가에서 융해 얼음 녹는 거 융해 응고가 일어난다. 응고는 아니네. 액화가 일어난 거고요. 나에서 드라이아이스는 기화가 되고요. 기화 아니지, 미안. 승화.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도 승화된 거죠. 틀렸고, A와 B는 다른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아니에요. A도 물이고 얘도 물이야. 수증기야. 물이야. 둘 다 물이야. 가와 나의 B컵 표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같다. 아니죠. A, B의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되면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물 분자의 특징이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자, 옷장에 넣어둔 나프탈린 크기 작아지는 거는 승화고, 자, 물걸레질 했더니 나중에 사라졌다. 이거는 이제 기화가 일어난 거고요. 가꾼 빵에 버터를 올려놓았더니 녹았다. 융해죠, 융해. 자, 물질이 승화한다. 공통점이네요. 아니고, 부피가 늘어난다. 이거 부피 늘어나고, 융해는 줄어들어. 버터구나. 융해 늘어나네요. 이거 맞네요. 이게 얼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물질 질량 감소하는 거 아니고, 다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맞네. 답은 2번. 자, 9번에 드라이아이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와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하겠죠. 예. 옳지 않은 거, 석회수 뿌옇게 흐려지는 거 맞고, 기체로 승화되는 거 맞고, 실리콘간을 나온 기체는 대부분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자, 드라이아이스 상태가 변할 때 입자운동 활발해지는 거 맞고요. 맞습니다. 자, 부피가 증가하는 거, 부피가 입자 크기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고체가 되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맞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거, 부피 변하고요, 질량 안 변하고, 성질 안 변하고, 입자 개수 안 변하고, 입자 크기 안 변하고. 부피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냅뒀죠. 예, 입자 종류 안 변하고요, 입자 배율 변하고, 입자 사이 거리 변하고. 미은 디귿 리을 미은 비읍. 자, 여기 되고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프린트 좀 풀어볼게요.